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74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후엔 복도를 천천히 걷고 저녁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과거를 되새기며.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공용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립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면 저는 컵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빈 컵입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2잔을 타세요? 누가 오시나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이라고요.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습관쯤이야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커피 2잔에 담긴 50년의 무게를. 매일 아침 저는 빈 컵을 창가에 놓고 그 앞에 앉아 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동현 씨, 오늘도 오시지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또 기다릴게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이제 잊으라고. 50년이 지났다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잊히지 않는다는 걸. 기다림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3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50년을 기다린 그 남자가 이 요양원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의 기다림과 3개월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974년 약속의 날. 1974년 봄,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다방에서 일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저는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다방 레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다방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다방은 늘 붐볐습니다. 사업가들, 대학생들,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논했고 사랑을 속삭였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제게는 그런 사치가 없었으니까요. 그 봄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쓰고 낡은 가방을 메고 조금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산만하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카운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진하게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죠.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가볍거나 얕잡아 보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입니다. 김동현이라고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다방에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항상 같은 주문 진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항상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매일 올까? 왜 항상 저를 보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커피값을 내며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지만 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로 돌아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정희 씨, 이 커피처럼 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받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다방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와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세상을 바꾸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둘이 걷고 있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하지만 1975년 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다방에 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큰 기사를 쫓아야 해요. 이건 제 인생의 기회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펐지만 그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석 달이면 돌아올게요. 그때 정식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죠? 네, 기다릴게요. 이틀 후 저는 기차역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 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50년이 걸렸습니다. 2장 50년의 침묵.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온 편지는 없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신문을 구해서 기자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김동연. 그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신문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잊어라.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동현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가혹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하다는 듯 안쓰럽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23이 된 저에게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릴 거니?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결국 25살에 저는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과거를 묻지 않는 것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동현 씨를 떠올렸습니다.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를 잊은 걸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일했고 우리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6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1년에 한두 번 전화할 뿐이었습니다. 혼자 된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왜 2잔을 타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70이 넘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혼자 살기 어려워졌죠. 딸이 한국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날 저는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쪽지 하나. 정희 씨, 이 커피처럼 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0년이 지난 쪽지였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기다림도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장 요양원의 유령. 입소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그때 구석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런 카디건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옆으로 와서 속상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분은 김동현 어르신이에요. 작년에 입소하셨는데 치매가 좀 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세요. 김동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은 어디 출신이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에 보니까 기자 출신이셨대요. 서울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서울. 김동연. 너무 많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우연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김동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50년이 지났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라 해도 저를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제 눈은 계속 그 어르신을 향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천천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그 모습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50년 전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 남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도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 늙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갑자기 왜 커피를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커피는 진하게 드셔야 제맛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하게. 그 단어. 50년 전 그가 늘 하던 말. 그 목소리. 그 어조. 제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많은 사람이 커피를 진하게 마시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사장 불가능한 기여.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용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아침.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향이네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동연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조용히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 커피 내리고 있어요. 저도 한 잔 얻어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설탕은 넣으실래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저는 원래 블랙을 좋아해요. 블랙. 그 역시 블랙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희예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동현이에요. 어제 복도에서 뵀죠? 네, 기억해요. 정희 씨. 그가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온 것처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 뵀는데 그렇게 부르셔도 되나요? 아, 죄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네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벚꽃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여기 벚꽃나무. 예전에 다방 앞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방 앞에. 아, 이상하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다방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동현 씨, 혹시 저를 아세요?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정희 씨 얼굴만 보면 여기가 아파요. 그는 가슴 왼쪽을 짚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장 봉인된 진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요양원 전체 청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각 방을 정리하고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이거 김동현 어르신 창고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어서 가져왔어요. 제 이름이요? 네, 여기 봐보세요. 상자 윗면에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께.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상자를 침대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열어야 할까? 열지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낡은 수첩, 만년필, 그리고 편지 묶음. 상자 속 편지 묶음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 위에 먼지를 쌓은 대신 시간의 무게를 새겨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희 씨,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일이 끝나면 꼭 돌아가겠습니다. 글씨가 익숙했습니다. 분명 동현 씨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쫓던 사건이 생각보다 크네요. 신문사 선배가 말렸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정희 씨는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나를 따라왔어요. 신문사 자료실에 불이 났고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정희 씨, 혹시라도 이 편지가 전해진다면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단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줄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급히 접어넣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저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였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동현 어르신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동현 씨, 이걸 보세요. 당신 편지예요. 그는 천천히 상자 속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쓴 건가요? 네. 당신이 저에게 남긴 편지들이에요. 그는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글씨를 따라가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글씨 내 거네요. 기억나요. 불이 났던 밤 도망쳤어요. 그날 내 동료가 죽었어요. 나도 다쳤고 기억이 끊겼어요. 정신 차렸을 땐 병원 침대였고 모든 게 사라졌어요. 이름도 주소도 당신도. 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당신을 불렀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났지만 얼굴은 잊히지 않았어요. 매일 커피 향만 맡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였군요. 내가 커피를 내릴 때마다 당신이 나타난 이유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내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은 잊힌 이야기였지만 가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진하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동현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상이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가지 말아요. 다음엔 내가 먼저 기다릴게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공용 주방에서 커피를 2잔 탔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창가의 빈 컵. 그런데 그날따라 커피 향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창밖 햇살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잔에서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진하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동현 씨. 오늘도 진하게. 그날 이후로 빈 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함께였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